첫 번째로 이번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연속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MBC는 2018년 12월에도 그 선거 비용 미반납 고발 보도로 저희 민원연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이미 수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상 일에 그칠 수 있는 일에 그치기도 하는데요. 또 이번에 잊지 않고 MBC가 선거비 미반납 실태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그 제도의 문제도 고발을 하고 또 손을 놓고 있는 관련 기관들의 문제도 잘 짚었습니다. 선거 이후 후보자들은 선거 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거 공영제에 따라서 선거 비용 신청을 하고 득표율에 따라 10% 이상이면 절반, 15% 이상이면 전액을 배정받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후보자들은 부정이 드러나도 수령한 지원비를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MBC는 2018년부터 선관위와 세무서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 출마자들의 선거법 위반 판결문을 하나씩 찾아 비교하고 분석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미반환된 선거 비용이 후보자 125명 230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 미반납한 채 재출마한 후보자가 8명에 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지난 선거비도 반환하지 않은 채 이번 선거에 쓴 비용을 지금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선관위 자료와 재산 내역을 확보해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아예 반환을 하고 있지 않은 후보자들의 문제도 이번에 고발이 됐는데요. 이렇게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만 징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선관위와 세무당국의 문제도 상세히 짚었습니다. 또한 남원시장에 출마한 윤승우 후보의 기부금 대납 사례를 통해 소멸시효 5년이 지났어도 미반납 비용이 반납 가능하다라는 대안 제시도 해주셨습니다. MBC 이번 보도는 청렴해야 할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 미반납 실태를 고발하고 소멸시효 이외에도 미반환 비용 반납이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세금 징수까지 이끌어낸 점에서 아주 의미가 높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달 동안 각 지역 MBC에서 공동 취재를 통해 합동 취재한 결과물로 지방선거 기간 제기된 주요한 선거 문제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잊지 않고 연속으로 되짚은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보도국의 네트워크부의 김세진 기자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대표 잠깐 마이크를 잡긴 했는데요. 아까 전에 저기 기자상 함께 받으신 또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소감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목표하고자 하는 취재 목표라든지 이런 걸 워낙 잘 설명해 주셨고요. 아까 이제 2018년에 처음 이제 이 보도를 시작을 하면서 당시 이제 기획취재부가 했고 저희가 이제 4년 뒤에 또 비슷한 보도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같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은 실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내는 이유들이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이 선거비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5년이 있으면 안 내도 됩니다. 모든 국세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격 때문에 안 내고 꽁꽁 숨어 있다가 그냥 5년이 지나면 이제 미반환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다시 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린 120여 명 정도의 안 낸 사람들 케이스를 보면 어떻게든 숨어갖고 안 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미반환이 된 케이스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보도를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다시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공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최종 한 일주일 기다리고 보니까 마지막 이제 선거 앞두고 그게 결정이 돼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저희
지역 팀들이랑 해갖고 이제 따라 붙은 사례가 됐는데, 보면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저희 현장에서 계속 따라 붙으면서 몇 번을 따라 붙으면서 같은 질문을 던질 때 하는 얘기는, 야, 돈이 없어서 안 냈다. 내 돈이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실제로 페이퍼에는 돈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취재팀이 집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다 가봤습니다. 자기 재산은 없습니다. 근데 집이 100억만 합니다. 다 이제 와이프 재산이라든지 아들 재산이겠죠.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는 취재를 해서 그들의 주장을 좀 무력화해보자. 아까 전에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공천 때, 민주당 공천 얘기인데요. 공천 때 실제로 그 5년이 지나서 안 내도 되는데 내신 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그분 인터뷰를 이제 전주 MBC에서 진행을 해서 그 공천을 받으려고 도덕적으로 자기는 깨끗하고 싶다라고 해서 3천만 원을 그 내신 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복지단체. 그분 사례를 저희는 너무 고맙죠. 그분 사례를 들고 그렇게 안 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이분을 내셨다. 이렇게 이제 또 다시 간다라는 이제 후속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선거 앞서서는 저희가 첫 보도를 했을 때는 지금 선거 중이니까 내가 붙으면 무조건 낸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붙어야지라는 말이 계속 많아서 그럼 진짜 붙으면 내나 보자라고 해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찾아가서 또 물어본 거. 근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안 냅니다. 이분들이 이제 안 낼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국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제 뭐죠?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선관이라든지 사실상 저희가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화를 하고 가서 찾아뵙고 해서 그 이제 자료를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이제 징수기관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실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감사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이 결격 사유자 이제 사실은 고발 사유인데 사실상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제 해왔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경찰에 기소되시는 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또 대상으로 또 이분들은 또 언제 내나 또 이제 또 추적을 할 거고요. 안 내진 않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 보도를 하면서 선거 공영제에 대한 굉장히 회의를 좀 많이 들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당한 게 아니냐.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제도라는 건 시민과의 약속인데 이쪽에서 약속이 깨지고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반드시 선거 공영제를 지켜줘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일부의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을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또 가제는 개편이라고 매번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않는 사실. 뭐 이런 부분들도 전체를 다 추진했는데 저희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딱 부분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못 나갔는데 앞으로도 이제 저희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어떤 의원이 자기가 사골 곰탕이냐 MBC가 왜 나만 우려먹느냐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덜 우렸다. 아직 더 많이 빼먹을 게 있어서 내실 때까지 간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미흡한 보도지만 평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